찌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그 블런트 가위라고 많이 하죠. 블런트 가위는 거의 날 자체가 이런 그 직선을 띠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블런트 가위 하면은 생각하는 게 5.5인치 가위만 연상을 하시는데, 블런트 가위 자체가 직선으로 잘리는 그런 커트를 하기 때문에 5.5인치 이상, 뭐 6인치나 7인치 장가위까지 전부 다 블런트 가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 날 자체가 그 드라이 가위라고도 있는데, 그런 거 약간 조금 곡선의 형태를 띄어갖고 조금 부드럽게 잘리는 그런 단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5인치 이상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절삭력에 있어서 자르는 확실히 그 단면의 역할을 표현해주는 그런 가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인치로 하면은 너무 좀 폼 자체가 적게 나올 것 같아갖고 일부러 장가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가위로 가위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90도에서 내 몸 안쪽으로 45도 정도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볼펜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제가 원래는 이쪽에다 마디 있는 쪽에다가 볼펜을 그렸어야 되는데, 얘는 그 참고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마디 쪽 부분까지 이 정도 홀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 같이 벌리는 게 손에 한가 있고, 거의 네 손가락이 같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같이 움직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경쾌한 가위질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마디 쪽에서 멈춘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동도홀 쪽에서는 가위질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시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가위로 이렇게 쓰시다가 잘못해갖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귀를 베일 경우에는 얘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잘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귀는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장가위는 빠른 어떤 커트선을 표현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그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그래서 가위질을 하실 때는 엄지가 제가 이렇게 끝쪽에 있는 지문 쪽에 이렇게 그려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지문 쪽으로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게 살테이프인데요. 살테이프를 연습하실 때는 여기다가 맞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은 가위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 방법으로 나가갖고 해본 결과, 이거에서 나쁘다고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지 몰라도 가위질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지 왼손잡이시든 오른손잡이시든 엄지 끝쪽에다가 이쪽 부위를 사용해 갖고 동돌 걸쳐 갖고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위질을 하실 때는 장가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가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근력도 붙어갖고 이펙트 커트 자르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최대한, 자, 아까 이 가위를 내 몸 안쪽으로 45도, 95도에서 45도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검지하고 중지는 살포시 이렇게 좀 포갠다는 생각으로 가위질을 하시면 돼요. 또 이상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90도, 90도, 90도 이상. 자, 이런 식으로 벌려주시고요. 왼손 같은 경우에 이제 판넬을 잡을 때 어떤 분들은 손가락에 살집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쏙쏙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은 검지를 살포시 중간 손가락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커트 판넬을 잡으시는데 판넬을 너무 그냥 막 심하게 잡아 당겨 갖고, 그리고 얘를 강하게 눌러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커트는 막 이렇게 강제로 막 힘을 줘서 안 빠져나가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포시 갖다 대고 그 장력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만 가셔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기본 이제 그 블런트 가위질을 할 때, 자, 블런트 커트로 자를 때는 직진으로 들어가는데 모발이 많을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끊듯이 1cm, 1cm, 1cm.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셔갖고 나 빨리 손님을 막 커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막 하다가 이 안쪽에 있는 살을 베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가위질은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빨리빨리 하시는데 마디 안쪽이 한 1cm 정도까지만 자르고 다시 이동해갖고 거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도 또 천체축 각도라고 하죠. 이렇게 10십자로 지금 그어 놨는데, 여기에서도 또 45도로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블런트에 딱 잘린 단면이 어떤 커트선에 너무 무거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커트선을 원할 때는 여기에서, 자, 포인트 커트를 자르실 때는, 아까는 큰 가위질 할 때는 여기 위에 지문이 동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기본 가위질을 할 때는 반대편으로 또 사이드에는 제가 또 여기 이렇게 그렸죠. 요거를 동도홀 거의 수평에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르실 때도 기본 편하게 블런트 가위질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더 자연스럽게 좀 약간의 층이 난 느낌의 그런 커트를 주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포인트 커트를 자르시는데, 포인트 커트가 바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10십자로 구웠을 때 이렇게 45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커트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 손가락에 다 붙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좀 막 겁을 먹고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또 이때 해결 방법은 4번째, 5번째 손가락, 얘를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약간 지렛대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커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는 뭐 손가락 이렇게 다 닫은 상태에서 자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좀 늦다 그러면은 여기다 받친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섞어서 이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윗머리 자를 때는 두상에 둥근 곡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단면적으로 얘를 막 그 장가이든 아니면은 그 오이치가이든 너무 탁탁 그 면을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은 위에 콘벡스의 형태가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커트선 자체가 곱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커트를 할 때는 윗머리는 두상의 둥근 곡선의 형태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판넬을 올리셔도 내가 굴리면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딱 잘린 일자 단면이 또 싫다고 하셨을 때는 여기서도 위에 들었을 때 90도, 45도에서 안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절도 있게 이런 식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또 포인트 커트, 나칭 기법이라고도 하죠. 약간 톱니바퀴 날처럼 잘려져 나가갖고 나중에 그거를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블런트한 일자선을 좀 피해갖고 커트선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시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은 커트선이 조금 더 딱딱한 그런 느낌보다 절제된 그런 느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형을 연출할 때 많이 포인트 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질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왼손이시든 오른손이시든 이 잡는 판넬의 손이 이 검지하고 중지가 이렇게 활처럼 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뼈가 좀 단단해서 그런가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이게 막 휘지는 않는데, 이 손가락이 잡으면 얘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면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가위질을 블런트 커트를 내가 자르고자 하는 단면 자체가 머리가 이렇게 좀 둥글듯이 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위질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휘게끔, 그럴 때는 손 근육을 좀 풀어주고서 살포시 여기서 힘도 빼고 그 C자로 휜 거를 최대한 일자로 펴준 상태에서 안으로 조금 오므린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위질 할 때 이런 분들도 또 계시죠? 얘를 가위가 다치기도 전에 여기를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막 썰듯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릿느릿한데 이게 가위질 자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게 익숙치 않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설렁설렁 이렇게 막 썰듯이 가시는데, 이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섬세한 게 아니에요. 섬세한 게 아니고 겁이 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장가위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가위에 대한 적응을 하고 팔에 대한 근력을 또 키워야 되는데, 가위날을 헛가위질을 하면은 금방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팔 근육도 강화를 시키고 장가위에 대한 어떤 가위질 방법을 더 확실하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는 부엌가위인데요. 다이소나 생활 편의점 그런 데서 간단하게 1,000원, 2,000원짜리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 가위를 똑같이 장가위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데, 얘가 거의 한 10인치 이상 되겠죠. 근데 가위는 그냥 막 찍어내는 가위이기 때문에 얘가 좀 되게 뻑뻑해요. 이런 가위가 오히려 연습하기가 더 좋습니다. 얘를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여기 팔에 근육이 붙어갖고 그런다고 해서 여성들이나 여기 막 울룩불룩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얘를 일단은 잘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펙트 커트 칠 때나 가위 롤링 같은 것도 보여지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장가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얘도 90도 이상, 제가 이거를 거의 한 10번 정도만 해도 벌써 팔이 옥신옥신거려요. 근데 너무 막 무리가 갈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 장가위에 대한 어떤 근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평상시 기본 훅가이즈를 그냥 일반 가위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가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어 가위로 연습을 하면은 정말 일석이조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때도 자, 이런 식으로 가위질을 할 때 무조건 섬세하게 자른다고 느릿느릿하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갖고 빨리빨리 선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기회에 맞게끔 적시적절하게 그 손님을 대처해갖고 빨리빨리 뺄 때는 그런 과정도 무시를 못하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발로 이용해서 블런트 컷 자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 잡을 때는 자, 이 정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텐션만 가해주시고, 판넬이 많이 모발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끈듯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절도 있게 또 이번에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한번 잘리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포인트 커트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포인트 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가 90도, 45도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이번엔 손가락을 벌려갖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르시면 어떤 그 깔끔한 아주 단정된 그런 나의 좀 그 절제된 커트선을 원할 때는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잘린 단면이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포인트 커트 같은 경우에는 자 45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단면을 보실 때 완전한 그 일자선이 나오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수평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로크가이나 어떤 그 드라이 가이 거의 형태는 비슷해요. 약간의 이런 그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까 제가 장가이로 자를 때는 앞에 검형 형태로 직진성이 우수하게 조금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절단하기가 쉽게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밀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 밀고 나가면서 그 잘려지는 그런 드라이 커트를 할 때 많이 좀 사용하는 방법의 가위입니다. 얘 장점은 블런트 커트 5인치 가위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갔죠. 근데 얘는 그 거의 안경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소지거리 같은 경우에도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요즘 나오는 그런 그 양쪽에 그 받침대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빼버린 상태였고, 원래는 정면이 이쪽이 피벗 있는 데가 정면인데 얘를 뭐 뒤집어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자 머리가 그 싫고 밑에 머리를 좀 자연스럽게 좀 그
잘리기를 원한다, 너무 완전히 단발 라인으로 자르지 말라 라고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 판넬을 이렇게 잡고 차시는데 가위 날 자체를, 이건 사이드 스트로크인데 너무 크게 벌리진 마시고요. 그럼 좀 겁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건 각도에 대한 개념보다 조금 들면 층이 난다는 그런 단순한 원리만 생각하셔갖고 자 이렇게 판넬을 취하셔서 손가락을 잡는 거는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위 날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위를 좀 개폐를 한 상태거든요. 살짝 닫으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너라고 표현해갖고 너 절로 가, 너 절로 가,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치면서 왼 손가락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단면이, 자 다시요. 너무 툭 떨어졌네요. 다시. 자 여기서도 지금 잘린 면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갖고 톡톡톡톡톡톡 굴리듯이, 손가락만 굴리듯이 자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살짝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빗질을 해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똑 잘린 일자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밑에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얘가 드라이 커트지만 물도 뿌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론 뭐 드라이 커트에서 물 안 뿌리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선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판넬을 잡으실 때대로 완전히 이렇게 몰아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편 상태에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에를 각도를 들면 들수록 층이 많이 나는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그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무겁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남은 요 머리만 우선 잘라 볼게요. 저기 긴 머리는 좀 딥스트로크의 느낌을 또 표현을 해볼 거니까,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수평이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전반적인 커트의 모양의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르는지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손 같은 게 좀 각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손 자체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선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사선 형태로 위쪽으로 손이 편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를 지금 고개는 길이가 이렇게 길다고, 밑에까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를 한 번에 크게, 숱이 또 굉장히 많이 펴요. 얘를 빨리 자르고 싶을 때 얘를 이제 딥스트로크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가위 날을 좀 크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크게 벌린 상태에서 개폐를 하셨죠. 개폐를 한 상태에서 안에서 들어올 때는 개폐를 크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얘를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가위 날 개폐하고 들어가면서 오므리면서 닫아주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 위로 올라가면서 닫아주고, 얘를 조금
빨리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리니까 잘리는 감이 별로 이렇게 들어오진 않으실 거예요. 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쳐서 들어가니까 선 자체가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밑에가 좀 빠지는 거를, 그런 거를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라인도 요거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미 가이드라인 잡아놨으니까 또 위쪽으로 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이드 스트로크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이런 식으로 밀어치듯이, 그럼 밑에 라인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요? 왼쪽에 짤은 이 각도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손을 또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 커트선 자체는 또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의외로 밑에 머리가 그냥 볼런트로 이렇게 자르는 그 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얘를 그 사이드 스트로크와 그 딥 스트로크를 좀 깊게 들어가면은 머리 밑에 아웃라인, 가이드라인 대충 밑에 라인은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스트로크 커트 자르실 때 밑에 그 사이드 스트로크 말고 안쪽으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스트로크 커트의 어떤 형을 만들 때 자르는 방법을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밑에를 다 잡아 놓으셨을 경우, 여기서 밑에 머리 얘는 지금 안 자르고 일단 가이드가 여기가 잘리면 안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판넬을 내 몸 안쪽으로 당기고, 자, 가위는 기본 이 수평 가위질에서 완전 돌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다시 나오면서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그리고 내가 숱이 좀 많을 경우에는 너무 3분의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은 머리 연결이 좀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3분의 2 정도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자 조금 얘를 자르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여성 커트 보여드리는 거에 그 노 섹션이라고 있거든요. 섹션을 타지 않고, 핀셋을 타지 않고 자르는 방법인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우선은 그 스트로크 칠 때 어떤 식으로 빠지면서 자르면서 나오나만 일단은 봐보세요. 들어갈 때는 자 가위를 닫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 안쪽으로 나올 때는 가위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부터 그 자르면서 계속 왼손이 같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면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르면서 들어갈 때 자르면서 나올 때는 가위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밑에 라인은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스트로크 커트 자르실 때 밑에 그 사이드 스트로크 말고
안쪽으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스트로크 커트의 어떤 형을 만들 때 자르는 방법을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밑에를 다 잡아 놓으셨을 경우, 여기서 밑에 머리 얘는 지금 안 자르고 일단 가이드가 여기가 잘리면 안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판넬을 내 몸 안쪽으로 당기고, 자, 가위는 기본 이 수평 가이드에서 완전 돌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다시 나오면서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그리고 얘가 숱이 좀 많을 경우에는 너무 3분의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은 머리 연결이 좀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3분의 2 정도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자 조금 얘를 자르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여성 커트 보여드리는 거에 노 섹션이라고 있거든요. 섹션을 타지 않고, 핀셋을 타지 않고 자르는 방법인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 스트로크 칠 때 어떤 식으로 빠지면서 자르면서 나오나만 일단은 봐보세요. 들어갈 때는 자 가위를 닫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 안쪽으로 나올 때는 가위 벌리고 들어가면서 닫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부터 그 자르면서 계속 왼손이 같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르면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르면서 들어갈 때 자르면서 나온 데는 가위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질감 처리하는 방법 중에 여기도 자 밑에 머리 일단은 가이드가 절대로 잘리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위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얘는 이제 그 롤링의 느낌인데, 자, 너무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해갖고 얘를 가면서 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손님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가끔은 쓰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자 가위가 판넬을 잡았으면은 바깥으로 빠진 상태에서 나오면서 얘를 닫아 주실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닫는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닫는다. 요거를 이제 조금 빨리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펙트 커트. 얘는 또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남자들 뒷모발 어떤 그 밋밋한 플랫한 그런 부분을 안쪽에다가 부력감을 주면서 윗머리는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가위를 소지거리 있는 쪽에다가 오른쪽이든 왼쪽 그 손잡이시든 네 번째 손가락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지가 여기 또 반대편 홀에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거꾸로 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로 올릴 때는 손가락 벌리고 내려가면서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벌리고 내려가면서 잡고, 자, 요거를 천천히 단계. 자, 얘를 자르실 때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먹 쥐고 잼잼 있죠. 이거를 틈날 때마다, 그러니까 얘 많이 하면은 일단 치매 예방도 많이 되니까 왼쪽 가위질보다는, 왼쪽 가위질은 거의 이제 또 양손으로 하시지는 않으니까 여기에서 같이 주먹 쥐고 잼잼잼을 많이 하세요. 그럼 건강에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갖고 내려올 때는 엄지를 안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려오면서 얘를 엄지가 같이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뒤쪽 볼륨에 제가 지금 측면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부터 안쪽에 올라갈 때는 가위 벌리고 내려오면서 닫고, 올라갈 때 벌리고 내려오면서 닫고, 얘를 조금씩 차츰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보다 머리가 많이, 자, 빠져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이거를 그 모발 뒤쪽이나 사이드 그 볼륨 같은 거 좀 살려줄 때 많이 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리고 얘가 익숙해지면 머리가 조금 길기는 한데, 아까 여기 잘랐으니까 옆에 잘라볼게요. 얘들 그대로 빗으로 치켜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계속 받쳐주면서 양쪽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롤링, 아까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들어가고, 가운데 손가락이 소지거리 쪽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가 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갖고 들어올 때 가위 벌리고 나가면서 닫고, 들어올 때 벌리고 나가면서 닫고. 자, 요거를 조금 빨리 하면 단계. 자, 근데 제 가위에서 계속 이게 가위 그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가 나죠. 얘를 진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다 제가 쇠뽕을 박았어요. 그냥 일반 고무 패킹은 너무 좀 경쾌함이, 귀에 들려지는 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 물론 뭐 고객님이 막 그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 만족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커트 하는데 조금 더 그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쇠뽕을 박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개인적으로 일단 뭐 크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하고 있는데,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자르실 때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기서